어제는 우리 시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담감을 안고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판 종목들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도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리스크가 다시 한번 해소되면서 수급이 돌아온 모습인데요. 어제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오리온도 곡물 가격 상승 및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었는데요. 특징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고유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모멘텀 받고 있는 S-오일이 있는데요. 이번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밑으로 누리호 발사 기대감을 받고 있던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 하지만 발사일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이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탄력을 받았는데 외국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제약바이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다르게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대차 역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기관 쪽의 수급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셀업체들을 향한 관심도 다시 한번 늘어났고요. 또 오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기관과 다르게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매도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거실 경제 불확실성이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부담감을 안게 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이자 플랫폼 관련주인 카카오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 OCI도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HMM, 이번에 호재 소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에 더불어서 운임 상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종목이 하이브가 되겠는데요. 큰 리스크를 안고 왔습니다. 특징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SK, LG이노텍, 포스코홀딩스, 네이버가 있는데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던 이 LG이노텍, 기관 쪽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을 빠지게 하면서 이번에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브가 되겠는데요. BTS의 단체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BTS 관련해서 큰 리스크를 안고 왔는데 멤버들이 이번 앨범을 기점으로 단체 활동의 일막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인 제이홉을 첫 주자로 이제는 개인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BTS와 군 입대 관련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런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어제 큰 폭으로 밀렸고요. 또 수급도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차 살펴보시죠. 최근에 계속해서 큰 리스크 받고 있었죠.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부담감을 안겨줬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자동차 부품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감이 다소 많이 해소가 되면서 현대차를 향한 관심이 복귀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큰 관심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위메이드, 루트로닉, 리코바이오메드가 있습니다. 루트로닉 최근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 미용기기 관련주로 외국인의 저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또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살펴보실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LNF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관이 SM 쪽으로는 관심을 보이면서 이 수급 리스트에 올라온 모습이고요. 아프리카TV, 하나마이크론도 기관이 관심을 보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LNF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과 다른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엔터주 쪽에서 외국인은 SM 많이 팔았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아난티, 아프리카 TV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이 장 초반에는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기존 전망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오후부터 하락했습니다. 기관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이번에 엔터주들 부실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하이브와 엮이게 되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수급도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밑으로 보시면 심텍과 유진테크, HFR도 기관 쪽에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니코바이오메드가 되겠는데요. 어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관심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WHO 쪽에서 발표를 하면서 모멘텀이 됐는데요. WHO가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니코바이오메드를 향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WHO는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긴급위원회 회의는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고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기반해서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니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을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시장 주요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고용시장 현황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국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ECB 쪽에서도 임시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긴축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영국 쪽에서는 어떤 스텝을 밟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